법전협 선정 행정법 표준 판례 2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부터 볼게요. 국제법규로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조례와 법률 우위 원칙 설명할 때 나오는 판례인데, 어쨌든 한번 같이 보죠. 그 쟁점 읽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정보 조달 협정이 위반될 때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뭐 이렇게 봤던 판시라서, 뭐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특히 조약도 이제 국내법에 편입된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했던 사건이죠. 지방자치법 파트에서 조례와 법률 우위 원칙 설명할 때 나오는 판례이기도 해요. 선정 이후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번 2008도 17936 판결. 뭐 이것까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여기는 그 어디를 보냐면은 그 판결 요지의 두 번째 줄,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체크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는 뭐 조례는 뭐 위법하냐 아니냐 뭐 그런 거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 선정 이유 잠깐 보면 객관식 요론 보세요. 이때 국제 협정은 뭐 사인에게 직접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 국제 협정을 위반했을 때 이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단순한 협정 위반 가지고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봤던 사건인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그냥 혹시 객관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볍게 객관식 용어로만 살짝 살펴보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번 판례 볼게요. 12번. 이거는 제가 오른쪽에 메모에도 써놨지만, 보통 손실보상 파트에서 보상규정 흠결 시 권리구조 어떻게 도모할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크게 두 방향이죠. 관계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보상한다, 이런 유형의 판례도 있고,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거 받아준 사건도 있고, 그래서 크게 두 측면으로 보고 있죠. 두 가지 관점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상규정 판결 시 어떻게 손실보상해 줄까? 원고가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면 관계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보상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했던 판시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별거 없고요. 거기 선정 이유에서 공유수면 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도, 이때 이제 원고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이게 두 항이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관계 유사한 손실보상 규정을 유치해서 손실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원고가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불법행위다 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고, 다만 그때 손해배상 액수는 손실보상 액수에 준해서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의 판시들이 있거든요. 뭐 그럴 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이 판례는 요즘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보상 규정이 흠결되었을 때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객관식용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뭐 사례라든가 주관식용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판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조금 저도 이게 판례들을 선정할 때 왜 이렇게 이런 좀 잡다한 쓸데없는 것까지 선정했는지 조금 의아할 때가 많네요. 자, 13번 봅시다. 사법 규정의 공법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 규정의 공법 적용. 그래서 요건 이제 기간 계산과 관련된 규정인데, 이 판례 왜 선정했을까요? 이거 필요 없죠, 이제는. 행정기본법 6조로 이제 기간 계산은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행정기본법 6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판례 의미 없어요. 볼 거 없고, 이제는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이 다 적용되죠. 자, 제가 행정기본법을 찾아왔는데, 행정기본법 지금 시행되고 있죠. 제 6조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6조. 6조랑
행정에 관한 기관의 계산에 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날짜 계산한다. 뭐 기본 원칙이 초일 불산임 원칙 적용되고,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만약에 공일이면 그거 다 지나가고 다음 최초 은행 영업일까지 지속한다. 이런 민법상의 날짜 계산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이제 기간 계산 중에 가장 중요한 제소기간에 관한 논의는 6조 1항으로 해결하죠. 6조 1항. 그래서 제소기간을 판단할 때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고, 기간의 말일이 공일이면 그거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최초 은행 영업일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나 6조 2항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침입적 처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처분할 때 또는 그런 법령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날짜 계산은 다음 각 회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하면 첫날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빨리 끝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날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빨리 끝내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다만 예외가 있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해지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날짜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소기간인데, 제소기간은 행정기본법 6조 1항으로 해결하시면 되겠고, 기타 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다, 뭐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이다, 이렇게 기간이 붙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6조 2항이 적용돼 가지고 초일부터 산입되고 기간 말일날 그날이 만약 공휴일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6조 2항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해결하면 돼요. 이 판례는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는 이제 비례원칙이 나와있는데, 비례원칙은 이제 불문원칙이지, 이제는 아니죠. 이제 행정법의 불문원칙이 아니고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역시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칙 또는 법원리라고 해가지고 행정기본법에 애초부터 들어가 있죠. 그것도 일단 행정기본법을 먼저 본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행정기본법에 가면 행정의 법원칙 제2장 행정의 법원칙,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그래서 행정작용은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법률 우위 원칙,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밖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 유보 원칙, 중요사항 유보 사실에 따른 법률 유보 원칙이 언급되어 있고, 구조에 가면 평등 원칙이 있죠. 10조의 비례 원칙이 있죠. 비례 원칙은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라간다. 1호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 적절할 것, 적합성의 원칙. 2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최소침해 원칙 또는 필요성의 원칙. 그 다음 3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걸 우리가 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 원칙을 하죠. 이 세 가지는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적합성 원칙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성 원칙, 그 다음에 상당성 원칙이 그 다음에 충족되어야 되는 거죠.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비례 원칙이 행정의 법원칙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제 행정법의 불문원칙이 아니고 법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에 성실 의무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 있고, 12조에 그 유명한 신뢰보호 원칙이 있죠. 13조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행정의 법원칙으로 올라가 있고, 이걸 불문원칙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4번에 행정법의 불문원칙을 하자면 이제는 그런 행정법의 법원칙이라고 지워서 바꿔서 읽으시고, 비례원칙과 관련된 판례인데 1985년 판례예요. 별 내용 없어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행정법의 불문원리로서 비례원칙 두 번째, 비례원칙 두 번째 사건인데, 이거 그렇게 중요한 판례 아니거든요. 교통법규 위반자로부터 1만 원 받은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해임 처분한 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있고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냥 그렇게 본 거지,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뭐 사안에 따라서 비례원칙이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례원칙이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판시한 거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6번에 이제 평등 원칙 및 자기구색 원칙도 이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행정기본법에 지금 구조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평등의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있죠. 16번은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쟁점 잠깐 읽어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훼손 부담금의 부과율을 정함에 있어서 지금 평등 원칙에 이게 즉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에 차등을 주는 이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 시행령 자체가 평등 원칙이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건데 만약에 법률이 어떤 헌법상의 또는 뭐 헌법상의 법률, 헌법상의 원칙이 위반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 될 사건이지만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헌법에 반한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건이죠. 자,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그 정도 기억하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결론만 잠깐 볼까요? 어디냐면 여기 위시행령에서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훼손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 공급 시설 등에 대한 훼손 부담금의 부과율인 100분의 20의 5배에 이르는 100분의 100으로 정한 것은 이거는 평등 원칙이 위반돼서 무효다. 그래서 어떤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법원칙 등에 위반되면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면 무효죠. 상위법에 반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무효다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평등 원칙 관련된 사건인데 객관식 용어로만 보세요. 뭐 사례 문제 낼 만한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번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평등 원칙에서 파생된 행정의 자기구석의 원칙에 관한 판례인데 참고로 행정의 자기구석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없어요. 행정의 자기구석의 원칙은 법원칙으로 볼 만한 그런 고도의 고차원적인 원칙이 아니고 평등 원칙의 파생 원칙 또는 신뢰보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판례는 보죠. 그래서 우리의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석의 원칙은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 원칙의 한 측면 파생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법의 법원칙으로 격상시키지 않고 그냥 평등 원칙의 일종 또는 신뢰보호라든가 뭐 비례원칙 전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자기구석의 원칙은 독립적인 행정의 법원칙이 아니고 평등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의 뭐 하부 원칙 또는 하부 이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우리가 나중에 많이 보게 될 행정위법 파트에서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 기준은 판례에 따른 법규성이 없거든요.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에 불과할 텐데 그럼 재량준칙에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준칙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량준칙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은 평등원칙 또는 비례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사건이에요. 나중에 행정입법 파트 특히 이제 행정규칙 할 때도 또 나올 테니까 살짝 가볍게 보면 자 여기부터 볼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3조 별표 15에서 정한 같은 법 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게 제재처분이에요. 여기 이 사건 찾아보면 이 법 찾아보면 그래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이렇게 시행규칙의 형태로 정하면 판례는 법규성이 없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특히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즉 행정규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해도 위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따라가도 적법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재량준칙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존중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량준칙에 따르지 않은 과도한 처분 나오면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서 파생된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판시했던 부분이 그 다음 문단이니까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 이유만 읽어볼게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즉 정확히 말하면 모든 행정처분이 아니고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행정처분. 그래서 제재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재량준칙에 불과한 것이다.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재량준칙에 불과해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이런 재량준칙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재량준칙을 따라가지 않은 처분했으면 비례원칙 또는 비례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반돼 가지고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가서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본 판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실내예보 원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